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 편인 줄 알았던 단체에서 나를 갑자기 소외시키는 거죠.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하고 편이 아닌 사람들, 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다들 생각을 해보시면 나한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은 아마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 자매, 그다음에 연인.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것처럼 뭔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왜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상처를 주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사회교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원래 주고받는 관계예요.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마치 제가 선물을 드리면 선물을 주시고 아니면 점심을 사면 커피를 사고 이런 어떤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면 관심을 주고 이런 것들도 사실 주고받는 관계이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주고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하다거나 그런 관계들이 많은 거죠. 이제 특히 이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어떤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다.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서 나한테 바라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역할이. 왜냐하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끼고 돌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오히려 쉽게 내쳐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연예인들을 생각을 해봐도 소속사에서도 잘 되는 연예인이 있고 안 되는 연예인, 뭐 연습생으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연예인들을 막 끝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소속사는 거의 없죠. 그래서 계약을 종료한다던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이득이 있는데 그 이득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굉장히 우리는 친하게 또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내가 간슬개를 다 빼주려는 마음 속에는 그만큼 나도 돌려받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 루비네 컵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탁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그림인데 왜 이렇게 서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가운데 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억나시죠? 네네. 그게 보면 사람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 가운데 있는 컵 모양이 안 보여요, 눈에. 배경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컵 모양을 본다. 그러면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배경 처리가 되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경과 배경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볼 때 하나의 대상에 포커스가 딱 맞춰지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마치 블러 처리된 것처럼 눈에 안 띄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에서도 저하고 우리 놀장님의 얼굴을 보느라고 이 배경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보지 않을 거예요. 이것처럼 뭔가 전경이 되는 자극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관심이 없는 자극을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그런 그림이나 착시 현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놀장님이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온 행동이 있죠. 그리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자체를 배경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만 딱 보는 거죠. 그래서 나쁜 놈. 저 사람 게으름뱅이야. 저 몸장은 게으름뱅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귀인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한 게 사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잘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내 잘못된 행동만 부각시켜서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하고 낙인 찍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은 블러 처리해버리고 이 사람이 늦게 온 행동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 단체는 되게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인데 쟤는 게으른 애라서 우리가 빼야 돼. 이런 식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예. 배척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님들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만약에 찍었다면 한 번쯤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어쨌든 소외를 받아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을 바꾸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내 잘못도 아닌데 그걸 내가 바꿔야 돼?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물론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예.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되게 어렵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부각해서 보는 것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도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연구로까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바꿔서 소외감을 안 느끼고 상처를 안 받을 거야 라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제 조카가 지금 이제 5살인데 3살, 4살 때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지호야 미안해. 정말 말을 안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랑 막 이렇게 두들기고 싸울 순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직 자라고 있는 단계니까 잘 모를 수 있어.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몸은 이렇게 컸지만 마음은 아직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걸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지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몸이 컸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숙하게 나를 대해주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어린아이를 보듯이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바라봐주면 조금 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좀 구독자님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많은 사람들이 소외를 받고 소외감을 느낄 때 자기 잘못이라고만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내 잘못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다라고 좀 관점을 전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치유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문제인지 그 사람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행동,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구분을 해서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좀 자유로워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상담을 받으면서 되게 좋은 팁을 한번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팁이었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하는 방법인데 나를 벽에 붙어있는 파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리요? 파리. 나는 우리 집에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상처를 준다.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상처를 준다. 그러면 벽에 딱 붙어있는 파리가 되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막 답답하잖아요. 왜 말 안 해? 왜 니네들이 자꾸만 싸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3자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사건 안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상처를 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벽에 붙은 파리야. 파리의 눈으로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어. 또 싸우네? 애구. 이런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 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 나는 파리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감정적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 감정에 몰입해가지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건 어쩌면
당신의 잘못 혹은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노회장님은 어떠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저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저는 정말 약간 어떤 상황을 생각해도 약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예.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의 장점을 잘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샌드위치를 먹으러 갔어요. 한 입을 딱 물었는데 네. 벌레가 나왔어요. 애벌레. 애벌레. 애벌레가 나왔는데 네. 몇 마리가 나왔을 때 가장 화가 나고 혐오스럽고 끔찍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까요? 네. 정답은 반마리. 반만 내가 반을 먹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상상해요. 예. 어떠세요 기분이? 그걸 반마리만 딱 나왔을 때 바로 싸우러 갈 것 같아요. 화가 나죠. 네, 화날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건 문제를 찾아내고 그 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샌드위치를 한 입 딱 먹은데 애벌레가 반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애벌레는 훌륭한 단백질의 공급원입니다. 이러고 나머지를 씹어 먹으면 예.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요.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부정적인 것은 나를 보호하는 힘을 가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네. 우리 삶이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나쁜 일도 자주 일어나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좋은 일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다가 나쁜 일이 닥칠 때 그 타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도 때로는 했을 때는 약간의 마음의 준비가 그러니까 조금 면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게 꼭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방파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정적이죠?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그게 자기를 위해서 본능적이고 뭐 약간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기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 부정성과 관련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애기들한테 딸기 바구니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집단의 아이들한테는 딸기 중에서 싱싱하고 탐스러운 딸기를 골라내봐 라고 물어보고 이쪽에 있는 집단의 아이들한테는 썩고 물른 그런 딸기를 골라내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봐요. 이 딸기가 얼마만큼 있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싱싱한 딸기를 가지고 세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가 있었어요 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르고 썩은 그런 딸기를 고른 애들은 엄청 많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긍정적인 거에 비해서 부정적인 거에 훨씬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일은 일어나면 좋아요. 근데 안 일어나도 그만이거든요. 그쵸? 오늘 혹시 행복한 일 있으셨어요? 오늘은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근데 완벽치도 않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일은 일어나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행복한 일은 굳이 찾을 필요 없지만 부정적인 일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또 진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내 탓을 하거나 또 이제 남 탓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조금 더 현실에 대한 문제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명언으로 끝나자면 네. 그 극작가 버나드 쇼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대요. 긍정론자는 비행기를 만들지만
부정론자는 낙하산을 만든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면 우리를 하늘로 붕붕붕붕 뜨게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살다 보면 하늘을 나는 일만 있진 않잖아요. 그죠. 떨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대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건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내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맨날 누워만 있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잘 다뤄서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위기를 조금 더 이제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큰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